작년 전체 처방액의 6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K캡의 올해 매출이 좋을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상장하는 HK 이노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 유통 물량입니다. HK 이노엔은 공모가 59,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조 7,054억 원입니다. 상장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은 없고 우리 사주는 실권 없이 모두 배정이 되었습니다. 상장에 유통 가능한 주주는 공모에 참여한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밖에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 당시 수량 기준 13.49%의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실제 배정된 비율은 26.60%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신청보다 197.15% 배정된 것입니다. 올해 평균 배정 비율이 266.73%인 거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의무 보유 확약 배정입니다. 하지만 의무 보유 확약의 질적인 측면은 매우 좋습니다. 단기인 15일 1개월보다 3개월, 6개월에 배정된 의무 보유 확약이 많은 편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제외된 상장일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은 22.88%입니다. 시가총액이 반영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3,902억 원입니다. HK 이노엔의 의무 보유 확약 배정 비율을 올해 진행된 50개의 청약과 비교를 하면 37위의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HK 이노엔의 주관사는 의무 보유 확약의 배정 가중치가 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의해 상세히 밝혀진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통해 주체별 의무 보유 확약별 배정 비율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대받은 주체는 운용사의 6개월 의무 보유 확약 신청건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6개월을 한 주체가 가장 우대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순위로 배정된 그룹은 기존 거래가 있던 외국인 투자자의 미확약 신청건입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의무 보유 확약 없이 운용사가 3개월 의무 보유 확약을 한 것보다 16.85배 우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의무 보유 확약 없이 연기금이 6개월 의무 보유 확약을 한 것보다 81.16배 우대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청약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대 배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K 이노엔의 상장일 유통금액 3,902억 원을 올해 상장 종목의 유통 물량과 비교하면 솔루엠과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중간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 주체를 비율별로 알아보면 기존 주주의 매각 가능 비율은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가 38%,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18%, 국내 기관 투자자가 제일 많은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살펴보면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금액은 일반 청약자가 1,492억,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716억 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제일 많은 1,693억 원입니다. 상장일 주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기준가는 공모가인 59,000원입니다. 동시호가 상한가를 기록하면 11만 8천원이 되고 따상을 기록하면 15만 3,400원이 됩니다. 동시호가 하한가를 기록하게 되면 53,100원이 됩니다. 동시호가 하한가 후 상한가는 69,100원이 되고 하한가는 37,200원이 됩니다. HK 노엔의 상장일 주가 범위는 37,200원에서 15만 3,400원 사이가 될 것입니다. 올해 비슷한 유통물량 종목과 비교를 해보면 솔루엠은 공모주주보다 기존 주주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상장 당일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후 17%까지 상승을 하며 공모가 기준 134%까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기존 주주의 물량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공모주주의 물량이었습니다. 상장일 시초가 하한가를 기록했고 개장 이후 좀 더 하락했지만 상승을 시작하여 고가 기준 공모가보다 15%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HK 이노엔은 기존 주주의 물량이 없고 공모주주들의 물량만 있는 상황입니다. HK 이노엔의 상장일 유통 가능 주주가 공모주주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시초가 하한가 매도만 없다면 좋은 성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장한 바이오 종목과의 성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상장일 공모가보다 크게 하회한 성적을 기록하였지만 이후 상승을 기록해 상장 5일 차에 고점을 기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상장일과 그 다음날은 공모가를 하회하였지만 이후 상승 흐름이 나와 상장 당일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이오다이는 상장일이 최저점이었고 이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여 상장일 매매보다 이후 매매가 훨씬 좋은 성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큐라클도 상장 후 6일까지 상장일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이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며 상장일 매매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네오이민텍은 앞선 흐름과 다르게 상장일이 최고점인 사례로 아직까진 남아있습니다. HK이노웨는 상장일 3개월 전까지 추가로 풀릴 수 있는 물량이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기존 주주들은 상장 후 3개월이 지나야 6.85%의 지분을, 상장 후 6개월 뒤에는 15.99%의 지분이 매각이 가능해집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도 15일 1개월보다는 6개월, 3개월에 더 많은 물량이 있어 상장 후 3개월까지 풀릴 수 있는 추가 물량은 1.18%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장 이후 주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장 후 3개월까지 추가로 풀릴 수 있는 물량이 적은 점은 매우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HK노엔 추가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HK노엔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K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K캡은 국내 30번째 신약입니다. K캡은 소화성 궤양이용제, 역류성 식도염 등에 사용되는 약품입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처방액을 살펴보면 2019년 1위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이었습니다. K캡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을 2위로 밀어내고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2019년 298억 원이 처방되었지만 2020년에는 2배가 넘는 725억이 처방된 것입니다. K캡은 지난 1분기에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전체 처방의약품 중 4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2020년 1분기에 비해 3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의 성적을 알아보면 K캡은 2020년 상반기 307억 원의 매출이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47.8%가 증가한 45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작년 전체 처방액의 6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K캡의 올해 매출이 좋을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신약이 K캡처럼 높은 매출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30번째 신약인 K캡이 매년 놀라운 성장을 하였고 출시 3년 만에 국내 신약 중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같은 증상에 사용되던 신약인 유한양행의 레바닉스, 일양약품의 놀텍을 압도하며 매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식습관과 문화의 변화로 인해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보다 2020년 17.48%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건강하셔서 K캡 매출에 기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3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캡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러신과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이미 계약금은 받았고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러신은 2018년 5월 30일 중국에서 1상을 완료하였고 2019년 10월 18일에 3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중국 내에 26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을 진행한 것입니다. 임상을 마친 러신은 올해 초 신약으로 허가 신청 접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내년 1분기에는 중국 시장에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0배 가까이 큰 시장에서 점유율이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로열티 수입이 HK 이노엔의 매출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에도 임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K캡이 시장 1위를 하기 전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였던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은 2020년 전 세계 매출이 1조 7천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세계 시장은 27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캡이 판매되는 나라를 늘려가고 점유율을 높여간다면 K캡만으로도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HK노엔은 K캡을 제외하고도 신약과 치료제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은 약 10%로 경쟁사 대비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13%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HK이노엔과 K캡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해드린 것 같으니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캡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왔듯이 경쟁력 있는 신약이 출시된다면 K캡의 매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경쟁자로는 다케다 제약과 대웅제약의 약품을 들고 있습니다. 다케다 제약의 테이크캡보다는 여러 면에서 K캡이 우수하다는 자료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웅제약의 팩스프라자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지속시간이 K캡보다 더 길고 좋은 점도 있다고 대웅제약은 밝히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제품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것은 성공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통계적으로 1상을 시작해 2상, 3상을 거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9.6%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환자를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K캡은 우리나라에서 3상까지 완료가 되어 이미 출시가 된 상품이기에 성공 가능성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캡의 대상 환자가 환자를 구하기 어려운 희귀병이 아니기에 진행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K노예는 평균보다 매우 낮은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되었습니다. 올해 상장된 50개의 종목 중 37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이번 공모의 공동대표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JP모건 증권회사 서울지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는 공모주주밖에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배정이 많이 제외되지 않아 상장일 매각 가능 유통금액은 3,902억 원이 됩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가 공모주들밖에 없기에 모두 공모가가 원가인 상황입니다. 동시호가 시간 하한가 매도가 몰리는 상황만 아니라면 하락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지만 상장일 상황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HK이노엔의 장점은 모두 공모주주인 점, 상장 후 3개월이 되기 전까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유통 물량이 1.18%밖에 되지 않는 점, 대표 상품인 K캡의 2분기 성적이 좋아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가능성이 있는 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HK이노엔의 단점은 유통 물량의 비율은 크지 않지만 시가총액이 크기에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의 절대적 크기가 큰 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오 이민텍을 제외하고 상장일이 아닌 상장일 이후 고점을 형성하였습니다. 상장 후 매도 시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월요일 상장 전에 매도 시기와 목표 주가를 정하시고 그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에게 좋은 수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